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살아있는 힙합 레전드, 힙합계 대부 타이거 JK, 권혁수, 뷰티 크리에이터계의 금손 이사벨, 위키미키의 도연 엘리. 아니 우리 타이거 JK 씨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예. 아니 우리 안녕하세요가 조금만 있으면은 거의 뭐 한 10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한 번은 이렇게 얼굴을 안 비치세요? 첫 출연이시고. 예. 음악 작업하다가 저 되게 지금 어색해요. 아니 그리고 또 집에 TV가 고장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고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둔다고요. 꽤 됐어요. 그래서 방송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보고. 아니 지금 우리가 몇 8년째 우리. 고민에 대한 프로라는 거는 제가 듣고 전 고민이 없어서 저는 전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결혼 생활 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지금. 네네. 저도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그럼 부부 사이에는 아무리 사이 좋더라도 네네. 좀 힙합적으로 뭐 이렇게 싸울 때도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힙합적으로 다투기도 해요. 그래요? 어떻게요? 곡으로 앨범 나올 때 힙합 확실히 본인을 디스한다라고 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에서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가사에. 제목이 뭔데요? 개 같아. 제목이 다 나왔네, 이미. 제목으로. 그래? 아니 내용이 뭔데요? 노래 내용이 오빠 개 같아. 예, 돈도 많이 벌어준다고 했으면서 맨날 술만 먹고 있더라. 오빠 개 같아. 오빠 많이 벌어준다는 거지. 저도 이번에 나올 앨범에다가 이제 마티스 곡으로 마티스 곡을 가사가 넣었어요? 어때요? 가사는 저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난 개 같아. 애 같아로 바꿨어요. 애 같아, 애 같아. 좋다 좋다. 그래도 두 분이 인고 부분 걸 다 소문 났잖아요. 그럼요. 네. 권혁수 씨는 진짜 되게 반가운 손님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실제 고민의 주인공으로 여기 출연을 하셨죠. 기본이 3, 40톤. 유재중 결혼가.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럴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식당 들어갔을 때 하시는 건 요즘도 여전하세요? 아, 맞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권혁수 들어갑니다! 그거 아직도 하세요? 네, 아직도 합니다. 네, 들어갈 때. 권혁수 들어갑니다, 여러분. 괜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주방에도 인사해야 되고. 저 주방도 인사하고. 와. 권혁수 씨의 매력 있던 성대모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아우, 진짜 잘하죠. 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제 영자 누나. 영자 누나가. 네. 아니 김영철 씨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뭐지? 저도 김영철 씨가 내는 이영자를 흉내를 못 내요. 근데 그건 내겠다고요? 저는 누나의 그 맛 표현. 맛 표현. 음식 앞에서 기분 좋은. 좋아. 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잖아. 팀장님, 이 음식이 쫙 깔려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걸 먹으면 뭔가 양반이 된 느낌 들지 않아요? 느낌이 이 목소리를 떠나서 표현 느낌이 비슷하네요. 야 나도 그 흉내로. 아니, 손이 이렇게 되거든. 기분 좋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렇죠. 야, 오늘 근데 특히 또 이사벨 씨. 진짜. 메이크업으로 연예인들 얼굴을 똑같이 맞아요. 따라해서 메이크업 많은 또 이슈가 됐잖아요. 네. 비슷하다 비슷하다. 진짜 비슷해요. 선민 줄 알겠어요. 선민 줄 알겠어요. 이거 한 거라고요? 아니 네, 이거 화사님. 본인이라고요? 네, 저예요. 아니야 이거 화사죠. 와, 대박. 야, 이사벨. 네, 우와, 이게 아이잖아요. 저예요. 본인이에요? 네. 지금 이 사진은 아이유가 아침에 좀 일어났는데.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야. 대박이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와, 대박. 또 대박이시네. 사람들이 원래부터 윤계상님을 닮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자꾸 아, 진짜 그 그랬어요. 정도? 네. 아니 다음에는 장첸도 했으니까 네. 타이거 한번 도전하는 거 어때요? JK? 네, 도전해보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싶어요. 진짜 팬이었다면서요. 네, 저 완전 제 우상이에요. 오, 우상을 만났어. 네. 저는 모든 노래를 알고 있어요. 네. 와. 정말 유명한 뭐 난 널 원해부터 A45, 굿라이프, 편의점, 음주 래핑, 뭐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네. 와우. 땡큐. 이제 오! 감사합니다. 아니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노래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랩. The presence is the bomb bomb. Rap on the reggae is the bomb bomb. 같이 익지도 않았지만 같이 마치 달콤한 연인 같이 가나되는 이 삶의 밭이 너를 원해 내 말 전해 나를 너무도 원하는 너만의 눈빛이 내 눈에 정말 너무 원해. 진짜 팬이네. 거짓말이 아니네요. 정말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위키미키 또 신곡 나왔잖아요. 신곡 나왔네. 예, 한번 여기서 어떤 분인지. 자꾸 너만 보이는 건 어떡해 나 알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걸 네가 나를 볼 때면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또 세 가지 고민,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시죠. 냄새나는 남자. 아이고야. 화르륵. 답 없는 고민입니다, 오늘. 예. 제목은 냄새나는 남자.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남해에 살고 있는 11살 정다은입니다. 저는 아빠 때문에요. 매일매일 게으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요. 정말 다정하게 우리 딸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 분 돌아온나? 이리 온나? 싫다. 정말 싫다. 저리 가라. 그러면 아빠랑 뽀뽀하자. 이리 온나? 뽀뽀 좀. 좀 더 가까이라고 돼 있네요. 아, 좀 더 뽀뽀. 아, 정말 싫다 진짜. 아빠 쓰레기 냄새 난다. 아이, 칸. 아유 냄새 진짜. 입에서는 매일 쓰레기 냄새가 나요. 왜냐고요? 바로 우리 아빠는요. 골초 중에 골초입니다. 왕골초예요. 20분마다 한 번씩 담배를 피워요. 20분마다? 내가 가장 싫은 건 화장실 갈 때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아빠 화장실에서 담배 또 폈나? 화장실 전체가 뿌연 연기에 담배 냄새가 가득합니다. 근데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요 학교 금연 캠페인 수업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폐 모양 보이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 폐가 이렇게 새카매져요. 나중에는 폐암까지 걸려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담배 피우시다가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전 걱정이 많고요. 저는요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담배 피우는 거 좀 말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네. 혁수 씨 사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아까 냄새나는 남자부터 좀 짜증이 났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향민남이에요. 네, 알아요 향 나요. 저한테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날까봐 예. 좀 그런 거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룸 스프레이나 자동차 스프레이나 뭐 모자에 뿌리는 거랑 옷에 뿌리는 거 다 다르거든요. 진짜. 예. 제기도 담배를 좀 피셨었잖아요. 담배를 되게 많이 피웠었거든요. 근데 되게 가사 쓸 때는 한 20분에 한 번씩 핀 것 같아요. 저도요. 가사 쓸 때. 네. 담배는 교대 나오면서 끊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야. 그때도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혼자 자책하고 아들이 피고 있으니. 피고 있으니 그랬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수혈하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간사하게 살라고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으니까 전 끊었어요. 잘하셨네. 잘 끊으셨네. 우리 진짜 11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딸들이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담배 안 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담배를 끊으셨는데 그게 끊게 된 계기가 이제 아빠 담배 안 끊으면 뽀뽀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빠가 그때부터 아예 끊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빠는 그래야 돼. 우리 아빠는 뽀뽀를 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뽀뽀를 끊어. 나를 끊었어. 도현이 이뻐서 그랬나? 나를 끊었어, 아빠. 알겠습니다. 우리 다은 양이 오죽했으면 여기다 사연을 보냈겠어요. 우리 다은 양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마시고 이렇게 밑에다 뒤로 이렇게. 좀 내려 이렇게.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서울물. 예.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남해에서 온 11살 정다은입니다. 네. 아빠가 평소에 담배를 얼마나 피우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갑에서 한 갑 반 정도 피우세요. 그래. 세봤어? 아빠가 담배 하루에 사는 양만큼 보고 대충 알았어요. 하는 양 보고. 언제부터 그렇게 피웠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쭉 피우셨어요. 아,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담배 피우고 계셨어. 기어되는 시작부터 한 6살 때부터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왜 갑자기 6살? 그때 담배 꽁초 버리는 캔에 담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계속 피우시면 몸 안 좋아지시는데 계속 그렇게 피우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어요. 6살 때부터 그런 걱정을 한 거야? 그때 생각하면 우울해요? 지금 갑자기 우울한 표정 지어서. 그때 되게 놀랬어요? 6살 때? 아니 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빨이 누렇게 되고 대장에 혹이 나 있다고 내시경으로 혹을 2번 뗐어요. 근데 아빠가 계속 담배를 지금까지 피우시니까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돼요. 아이고. 어떻게 진짜 11살인데 이렇게 기특해. 아빠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예. 아빠를 요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말로 표현할 예. 얼마나 좋을까. 아빠 담배 끊어야 되겠다 빨리. 우리 아빠 너무 뿌듯하겠다. 그러면 피해보는 건 뭐가 있어요? 다은 양한테. 가끔 가다가 숨이 꽉꽉 막혀요. 어떤 기분이냐면은 학교에서 발표할 때 긴장해서 눈물 나오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표현력이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면 발표할 때 막 두근거려? 네, 그래서 막 울은 적도 많아? 몇 번씩은 그래요. 아, 그래? 그럼 담배도 끊고 발표도 끊어야 되겠다, 진짜. 아니, 발표할 때마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게. 그렇잖아. 뭘 자꾸만 그렇게 끊으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뽀뽀를 끊었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런 기분처럼 그런 것처럼 갑자기 숨이 이렇게 탁 막힐 때가 있다고요? 네, 담배 냄새 맡으면은 숨이 꽉꽉 막히고 눈물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간접 표현이 딸한테도 분명히 안 좋은 거 알고 있을 안 텐데. 좋죠. 진짜 안 안 좋잖아. 좋죠. 욕실에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시는데 하얀 연기가 떠다니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 막힐 때마다 다시 들이쉬고 그러고 수건은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맞아, 수건에도 찝찝해서 배. 휴지로 조금 닦고 간단하게 수건으로 닦아요. 아빠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네, 말해봤는데 소용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피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아빠 피지 마세요 그랬어요? 당당하게 아빠 피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면 몸이 안 좋아져서 폐암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암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뭐래요? 그래도 나는 그래서 아빠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아빠가 조금 이해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네, 끝이에요. 사실 끊기가 힘들어서 아버님도 살피 미루다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고개를 너무 푹 숙이고 계셔가지고 아버님도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님 만나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버님 미안해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래요. 그러려면 끊으시든지. 아니 그러려면 그렇게 미안하면 그렇게 끊으시든지. 딸의 고민은 이해되세요?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럼 좀 끊어주세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충분히? 어릴 때부터 피우다 보니까 중독성 때문에 끊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일찍부터 피우는 것 같아요. 피셨어요? 18살 때부터 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집안에서 담배 안 피우잖아요. 다 나가서 피우지. 담배만 모이면은 사후장으로 갖고 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솔직히 배변을 담배를 피지 않으면 뭔가 그렇지, 일을 그렇지.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항상 담배를 피면서 일을 보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급하게 볼 때 할 수 없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일을 볼 때는 무조건 담배를 펴야 된다. 예. 아, 근데 담배를 안 피고 볼 일을 본 적이 있냐고요?
한 2번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에 18살 이후에 2번. 아니 근데 저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안 피는 거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급하면 먼저 나와요, 걔가 알아서. 그놈이 담배는 이기더라고요. 권혁수 씨도 아시나 신동엽 씨도 담배 편다가 끊었잖아요. 끊었어요. 네, 끊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회식하는데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담배 끊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술 먹을 때만 하나씩 핀다고. 근데 매일 술을 드세요. 무슨 끊은 거죠? 아니, 그것도 다 끊었어. 그것도 끊었어, 이제는. 그것도 끊었어. 전에 그랬었어, 전에 그랬었어. 혹시 다른 스트레스들이 많으신가요? 농사일 때문에 아, 농사일 하시는 거. 그래서 까마시구나. 거의 쌀농사, 벼농사. 예, 마늘농사, 시금치 농사, 단호박까지 해서 한 6,000평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6,000평. 6,000평을 혼자 지세요? 예.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아, 왜 이렇게 많이 지세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그럼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한 12시간씩. 근데 너무 어우, 오랫동안 이게. 아니, 지금 사시는 곳이 아파트는 아니세요?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이면은 꼭 집에서 안 피고 바깥에 나가면 되니까. 나가기 쉽잖아요. 뭐 높은 것도 아니고. 에? 아버지? 네. 아버지 옥상도 있죠? 예. 네. 나갈 때가 근데 지금 혹시 술은 안 드세요? 예, 술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취미 활동 그렇게는 없습니다. 아, 취미가 없어요? 예. 오히려 담배가 취미인가? 아니, 저희가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부탁해가지고. 7,000평의 느낌을 모르시잖아요. 예. 얼마나 고단하게 일을 하시는지 좀 아셔야 아빠 입장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저것도 저 비료 아니에요? 네, 비료죠. 혼자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혼자 다 하는 거죠. 와. 아우, 너무 일구고 그냥. 아버지 고개 좀 드세요. 아이고, 야, 누가 보면 중대를 저지른 사람 같아요. 저녁에 오면 뭐 이런 데 너무 아프시겠네요. 요즘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 아 우리 딸이 또 아이고,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 딸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빠가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 11년을 그냥 아빠를 참고 기다려줬던 것 같아. 대견하네요. 아빠 힘들고 할머니 뭐 힘들고 그럴 때마다 뭐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요? 어떤 뭐, 일들을? 어떤 것들?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는데 나물 갖고 비빔밥도 해드리고 나물 갖고 나물 비빔밥. 달걀말이도 해드리고 오, 계란말이. 라면도 끓여줬어요. 라면 아빠 퍼진 거 좋아해?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 다 좋아해요. 물은 어떻게 넣어? 많이 넣는 편이야? 예. 아니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얘가 요리를 한다니까 나름대로 물어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은 양이 주면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11살인데도 이렇게 딸이 아빠로 해서 노력하는데 아버님은 또 금연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좀 구체적인 걸로. 보건소에도 2번 가봤는데. 아, 보건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금연 패치도 붙여보고 했는데도 거의 하루까지는. 못 가요, 지금까지? 예. 아버님 본인 건강은 걱정 안 되세요? 아까 우리 다은 양이 얘기했죠. 네. 대장에 대장에 혹도 몇 번 빼셨다고. 되지만은 거의 중독성이. 아니, 그럼 자꾸 그걸로 변명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독 때문에 힘들다, 습관이기 때문에 힘들다. 노력하는 건 알고 계신데 알고 계셨구나. 알고 있는데. 네. 보건소에 2번 갔는데도 아빠가 실패를 하셔서 끈기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빠 끈기가 없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 딸은 끈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중요한 거 할 때 공부 시간 아니면 숙제 유튜브 할 유튜브? 유튜브는 이사배인데? 때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작아요. 12명. 아, 본인이 채널을 하고 있구나. 이사배님은 구독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이제 193만 명. 오, 190만 명이 넘는 어떤 존재예요?
아, 위대한 존재예요. 가장 아빠 때문에 속상했던 거. 토요 스포츠를 하러 학교에 가는 날이었어요. 데려다 주신대요. 그래서 아빠 차를 타고 친구도 같이 갔는데 아빠가 중간에 담배를 피우셨어요. 아, 차에서. 차 안에서 펴요? 같이 타고 가다가도? 예. 밀폐된 공간에서. 친구도 있는데? 네. 아하. 근데요, 그 친구가요, 저한테 속닥거리면서 너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너랑 그렇게 담배 냄새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놀려서 속상했어요. 아이고. 친구가 또 아빠가 담배 피우시니까. 아니, 아버님. 아니, 너무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딸이 여기 오늘 사연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딸의 표정도 보시고 딸의 눈도 보고 그래요. 그다음에 딸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아버님의 그 감정도 얘기를 나눠보세요. 아버님이 아까 너무 미안하고 뭐 그런 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중독돼서 어쩔 수 없다. 어릴 때부터 피우다 보니까 중독성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거의 중독성이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만 치부하시면은 영원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 일단 먼저 딸 친구가 있을 때 그렇게 담배를 도저히 못 참겠어서 피게 되나요? 예,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가버리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예, 피다가도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친구가, 보면 애들이 네, 있으니까 네, 아유, 네. 피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되나요? 예, 예. 아, 안 돼요. 생각 이제 보면은 버려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항상 같이 차 탈 때 담배를 피우세요? 근데 차 탈 때는 무조건 아빠가 앞에서 담배를 피시니까 창문을 열고 연기가 뒤쪽으로 와요. 그렇지, 뒤쪽으로 오지. 근데 뒤에서 창문을 열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글로 쏙 들어오지 또. 아니 그러면은 그 창문도 못 여는 날 있잖아요. 뭐. 피울 때도 아빠는 비를 맞든 말든 일단 담배는 피우고 저는 창문을 열면 비를 맞으니까 이 생길까봐 창문은 못 열고 이? 이. 그래. 우리 세대 때도 이가 있었거든. 그러면 아버님은 어떤 공간에서는 담배 안 피세요? 아빠 그런 공간에 하나는 있잖아. 여기서는 절대. 여기? 아, 여기 스튜디오. 우리 스튜디오네. 그럼 아빠 담배 끊게 하려면 여기 계속 오셔야 되겠네. 담배 냄새 때문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그래요? 핑크색 목도리를 새로 사가지고 되게 부들부들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거 부들부들하다고 한번 만져보라고 했는데 담배 냄새 난다고 던져버렸어요. 그럼 다은이가 맡았을 때는 그게 낯섰던 거야? 저한텐 잘 안 났던 거, 저한텐 잘 안 났던 거. 안 났는데 그 친구가? 그럴 때 다은이 어땠어? 진짜 속상했어요. 지금 다은이도 약간 어느 정도 조금 나는 거는 지금 못 느끼는 거야. 상황이 된 싹 거예요. 맡아왔겠다. 아,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건데, 아버지. 아버님 혹시 그 다은이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친구들이랑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많이 속상하죠. 그런데 또 담배는 습관적으로 물게 되나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는 그저 어머니도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는 아니 아버님 말씀대로 하면 아버님이 18회 담배 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밭농사니 호박농사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네. 담배 없이 9번 똥 싸놓고선 왜 그래요? 오늘 다은이 학교 친구가 함께 나왔어요. 영아. 영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고. 다은이한테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긴 있었어요? 가끔 한 번씩. 가끔. 그 냄새 딱 맡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몸에 안 좋은 냄새. 몸에 안 좋은 냄새. 몸에 안 좋은 냄새. 다은이 아빠 차 같이 탄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타고 싶어요?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제발 얘기 좀 해줘요. 다은이 아빠가 이런 걸 알아야잖아요. 그래야 그렇지. 그 친구들이랑 다은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우리 반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뭐라 안 하는데 5학년 오빠들이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래요. 아, 오빠들이 그러니까, 어우.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다은이는 모든 하루의 생활을 학교에서 대부분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을 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족들은 아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아빠한테 그렇게 계속 담배 많이 피우면 몸에 안 좋아진다. 근데 아빠가 말을 안 들으시니까 싸움이 한 번 나셨는데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 하면서 윗배를 세게 밀치셨고 유리물병을 바닥에 던지셔서 할머니가? 네, 제가 버리러 갔어요. 그때 요만한 손톱에 유리가 꼈어? 발바닥에 박혀가지고 병원에는 못 가고 그냥 저 혼자 조용히 뺐어요. 아니 그럴 때 뭐 할머니 말고 다른 가족들은? 엄마는 6살 때 아빠랑 헤어지셔서 지금은 남동생이랑 저랑 할머니랑 아빠랑 강아지랑 고양이랑 살아요. 아유 그랬구나. 좀 자주 싸우시는 편이에요, 애들 앞에서 할머니랑? 그저 어머니도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는 척추에 수술 2번 정도 받다 보니까는 밖에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러 나가시니까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은 계속 큰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합니다. 엄마께서 아빠랑 싸우셔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빠도 엄마처럼 집을 나가시면 어떡하지? 누구 한 명이 다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집을 나갈까봐 겁난다고? 네. 그럼 아빠랑 할머니랑 싸우고 있으면 동생하고 다은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동생은 그냥 전화 태평으로 TV나 만화나 게임 보고 있고 저는 싸우는 옆에서 말리고 있어요. 엄마가 또 나갔으니까 아빠는 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아까 아빠가 혹시나 폐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이 나이대에 걱정할 수 있는 어떤 범위보다 훨씬 더 크게 걱정해요. 왜냐면 엄마가 부재 중이니까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게 맞아요.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아이한테는. 아버님 딸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싸우실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네. 실례지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결혼했습니다. 예. 국제 결혼했는데 다은이가 한 5살쯤에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기 엄마가. 아빠가 집을 나갈 거야 하는 두려움을 있다는 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예. 네. 왜 말씀 안 드렸어? 엄마 얘기가 나오면 아빠가 화내실까 봐. 아빠가 화낼까 봐 또 걱정. 아버님 화 안 내실 거죠? 예. 솔직하게 오늘 얘기 다 들으실 거죠? 예. 그러면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 돼. 아빠 때문에 가장 불안했던 적이 언제 있어?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40일 동안 입원하셨다가 얼굴에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다치셨거든요. 퇴원을 해서 계속 담배를 피우셔서 영영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농사 짓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왼쪽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한 10년간처럼 생활을. 의식 회복이 안 되신 거예요? 예. 크게 다치셨구나. 그러다가 깨어나셔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줘야지 하고 빨리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유,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담배 피우면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빨리 끊으라고 하셨거든요. 또 안 놀라셨어요? 그럼 피지 말아야겠다는 진짜 경각심 바로 들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딸은 일주일 동안 아빠가 정말 식물인간으로 그냥 누워 계실 때 얼마나 그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응.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딸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속을 하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 근데 지금 다은이가 그 담배 냄새가 몸에 배는 거를 자기는 모른다고 할 때 약간 충격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못 끊으시겠으면 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디서는 하지 말자. 네. 다은이가 지시를 내리는 거는 들어주시는 걸로 해서. 나 있는 데서는 그래도 펴도 그나마 괜찮은데 친구들 앞에서는 제발 안 피웠으면 좋겠고. 안 돼. 다은아, 네. 그렇게 느슨하게 가면 안 된다. 집안하고 차 안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지? 차 안에서도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예, 집하고 차 안에서는 절대 안 피우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양도 그러면 조금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갑 정도는 줄을 생각으로 한 갑을 줄이신다면 예. 아니, 원래 딸은 한 갑에서 한 갑 반 핀다고 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딱 들었을 때는 두갑 정도 지금 20분에 한 번 정도고 지금 그 정도로 담배를 피면은 무조건 두 갑 예, 두갑 이상. 넘어가죠? 예. 한 2갑 정도 태우신다고 그렇죠. 봅니다. 딸은 하루에 몇 개 정도만 폈으면 좋겠어요. 금연할 때까지. 한 갑에 들어있는 양의 반만요. 그럼 10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때요, 아버님? 재단 노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네. 있겠어요, 아버님? 예. 진짜 할 노래가- 수 있겠어요? 사랑은 우리 아빠니까 믿어줄 수 있어. 진짜? 아빠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금연을? 그러면 앞으로 아빠랑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 다 같이 가족여행 가고 싶어요.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같은 데 가고 싶은데 그쪽은 할머니가 가기엔 좀 힘드시니까 그렇지. 꽃밭에서 김밥 싸서 할머니 생각도 해 또. 아이고. 가족이 행복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끝으로 우리 다은이 아빠 딱 보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빠 담배 빨리 끊어서 저한테 사랑 같은 것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빠 사랑이 너무 필요한 시기였어.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내 동생 사랑해도 해줘. 내 동생 사랑해. 봅니다, 아니다. 스위치 눌러주시면 돼요. 다은이가 행복하는 거 보실 때 완전 그 습관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행복한 추억 아빠랑 많이 만들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또 아프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아빠보다는 언제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버님? 고민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자, 아버님 끝으로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말씀만 있으면 하시죠. 이름 부르시고. 다은아, 아빠 재단 빨리 담배 끊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볼게. 그럴 때까지만 좀 참아주라. 예. 아빠 사랑해. 우리 아빠 놀렸던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다은이 냄새 안 날 거라고 딱. 다은이 친구들아, 따끔하게요. 친구들한테 약속해줘요. 저 담배 끊을 거니까 다은이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너무 꺼리게 하지 마. 잘 놀아주고, 알았지? 자, 과연 몇 표나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0표. 자, 200표 중에 100표 넘어갔나요? 300, 어유. 160 많이 화르륵, 화르륵. 남편 역할을 좀 권혁수 그러면 씨가 계속 또 남편 했으니까 해줘요. 남편은 해. 네, 알겠습니다. 아빠 역할. 네. 안녕하세요. 13살, 4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시도 때도 없이 온도가 바뀌어요. 바로 저희 남편 때문인데요. 우리 딸들 아빠랑 내일 영화 보러 갈까? 보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다 다음 날이 되면 여보 왜 준비 안 해? 애들이랑 영화 본다며 안 가? 됐어! 안 가! 뭐야. 저희 남편의 기분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남편 기분이 안 좋을 때 애들이 TV를 보고 있잖아요. 대체 TV를 몇 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정신 안 차렸지? 안 되겠다. 내쫓아야 정신 차리지. 아니 갑자기 TV 봤다고? 밥을 먹을 때는요.
밥을 누가 이렇게 오래 먹어? 밥 갖다 버려! 굶어! 아니 자기 전에도 너 지금 몇 시인데 핸드폰을 지금까지 보고 있어? 이리 돼? 와직! 미쳤다고? 예. 별거 아닌 거에도 애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5분 들여다봤다고 딸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 있죠. 아 여보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말해줄 수 없어? 참견하지 마! 뭐야? 왜 이래? 기분에 따라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욱하는 저희 남편. 제발 성질머리 좀 고쳐주세요. 어때요? 욱하는 편이에요? 저는 많이 욱하는 편이었는데 결혼하고부터 완전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눈빛에 살기듬듬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에 주로 욱했어요? 작업하면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뭐가 안 풀리거나 무대 위에서도 욱하고 너무 화나가지고 막 마이크도 던지고 혼자의 나름대로 데모를 많이 했었어요. 권혁수 씨는 어때요? 욱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자 누나랑 똑같아요. 저는 공복 때 기분이 조금 안 좋고 뭘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져서 기분 좋게 지내려고 계속 먹습니다. 아, 나 고쳤어요. 난 연예계 봤을 때 신동엽 씨가 제일 욱함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뭐 이렇게 화를 이렇게 욱하면서 낸 적은 없는 것 같아. 빈정거린 적은 많지. 그냥 빈정은 달고 있고, 빈정거림은. 일단 고민의 주인공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실제로 진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 신랑이 원래 좀 기분파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일도 좀 기분 상하면 갑자기 버럭 우욱하면서 극단적으로 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분 좋을 때는 애들 막 예쁘나 아유 우리 딸들 이렇게 막 되게 다정하게 부르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그게 못나나 막 이래요? 그냥 막 야 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치고 기분 좋은 게 뭐의 기분이 좋고 뭐의 기분이 나빠지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건 미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큰아이 방이 어지러져 있는 거를 딱 봤는데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너네 옷을 저 모양으로 벗어났어? 방이 왜 돼지우리냐? 밥을 좀 아이가 깨적깨적하면 밥을 그렇게밖에 못 먹어? 밥을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빨리 남은 밥 당장 갖다 버려라. 또 문제는 과거에 혼낸 일을 다 끄집어내요. 그럼 이제 일이 더 커지잖아요. 스타일이네. 커지면서 너 숙제는 다 했어? 방 치웠어? 아빠가 어제도 이 말 갖고 혼낸 일 너 지금도 안 고쳤지? 제가 이런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노이로제가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께서 딸 핸드폰을 막 버리기도 하셨다면서요. 아이가 이제 잘 시간인데 핸드폰에 카톡이 와서 잠깐 보고 있어서 한 몇 분? 계속 본 것도 아니고. 네. 막 오더니 쓰레기 모아놓은 데다가 확 갖다 버리고서는 요즘 핸드폰은 애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딸이 2, 3살 때 외출해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나가려고 막 토하고 떼를 쓰고 막 울고 하니까 신랑이 좀 그걸 옆에서 참을성 있게 지켜봐 주지를 못하고 그 또 효자손을 가지고 가서 발바닥을 막 때렸어요. 애기를. 2살? 아니, 딸들은 그렇게 혼날 때, 욱하실 때 아빠가 반응이 어때요? 둘째는 아직 4살이라서 아무래도 4살. 어려서 잘 모르고 큰아이는 지금 13살이고 또 사춘기도 시작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오래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나는데 막 좀 너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춘기다 보니까 감정 기복도 애들도 심할 텐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거. 좀 닫을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일관성일 때 내가 잘못하는 거 인지하면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님이 왔다 갔다 또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군 이럴 때 있잖아. 우리도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내 잘못을.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럼요. 애들이 크게 잘못하거나 아주 큰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난 앞으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도 말고 너가 다 알아서 해.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니까 정상적인 방향의 대화가 안 되고 아버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기분이 좋은 상태시죠? 네. 아유, 다행이다.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기에. 아내의 고민은 이해는 하세요? 네, 이해는 가는데 저도 고쳐보려고 하는데 성격 탓으로 잘 안 고쳐지네. 그래도 오늘 아버님들은 다 인정하고. 예. 당연하지? 근데 둘째가 되게 아기 때, 2-3살 때 토했다고 회초리를 드신 것도 사실인가요? 발바닥. 아,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집사람이 없었고 작은 애를 밥을 먹이는데 막 떼쓰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밥을 집어 던지고 우유를 쏟고 심지어 자기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토를 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애기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너무 예민하신 건 아닌가? 아빠의 아버님도 조금 아빠 같은 스타일이었나요? 조금 가부장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충청도 분이시라 시골집에 가면은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오후 8시가 이제 돼서 친구들이 불러내면은 남들 들어올 시간에 어디를 나가 화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좀 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충청도 분이라 가부장적인 아니신 것 같아요. 충청도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공부 안 하고 막 울고 막 밥 안 먹고 뗐으면 내비둬. 지가 죽지 않으려면 먹겠지. 그런 대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하려면 내비둬. 문 닫아야 집 없는 서름이 있지 저도. 냅둬, 지 인생이지. 그럼 학교 안 간다고 뗐으면 내비둬. 학교를 살아보라 그래. 어디서 취직이라도 되고서 내비둬. 그러니까 충청도도 스타일이 다 다르다. 다 충청북도예요, 남도예요? 남도입니다. 공주 출신이에요. 공주 쪽이에요? 네. 아유, 나는 이쪽이라 끝과 끝이네. 나는 저 안면도 쪽. 공주가 조금 가부장적이죠. 그쪽에. 거기 양반, 백제 시대의 양반이잖아요. 거기가, 예. 거긴 백제가? 거기가 그렇고. 엄격하게 아이들 훈육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도가 지나쳐서 아이가 너무 주눅 들어 있어서 엄마는 걱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아이를 혼낼 때 시무룩하고 눈치를 보는 것도 그게 안타깝거든요. 잘 해주고 싶은데 보듬어주고 싶은데 왜 저를 잘 안 따라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난 지금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아버지가 욱함이 없잖아요. 봐봐요. 너무 차분하세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가 거짓말 안 해요. 저렇게 차분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니 이러다가 확 변하는 거? 전혀 욱할 뿐이 아니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어때요? 좀 아내분 눈에는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져서 그래요. 그렇죠. 일단 집안에서 가족 얘기하는 거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타인 대인 관계에서 하는 게 좀 다른 게 지금 분명히 약간 있고요. 대외적일 수 있죠. 일례로 뭐 제가 신혼 때 잘 몰랐을 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신랑이 입맛 없어 안 먹어. 그럼 제가 이거 일부러 시댁에서 일인데 어머님이 차려주신 거 먹어. 한 3번쯤 되면 갑자기 버럭 신경질을 내면서 안 먹었는데 왜 자꾸 짜증나게 물어보냐고 아이씨 막 이러면서 놀랐겠네요. 그런 때가 있어서 제가 저는 사실 이제 밥 먹으라고 한 번 딱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 뒤로는 그런 거 깨달으셨구나, 있어요. 신혼 때. 네. 아니,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충청도 분은 아닌 것 같아. 충청도는 3번은 물어봐줘야 돼. 안 먹더라도. 안 그러면 섭섭해. 냉정하고. 근데 아버님은 딱 알아서 내가 아니야. 그러면 한 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상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계속 반복이 되면은 같은 걸로 계속 반복이 되면은 저도 물 좀 드셔. 물 좀 드셔. 괜찮습니다. 물 좀 드셔. 아닙니다. 한번 더 드셔. 물 좀 드시오. 물 좀 드시오. 됐다고요. 아빠랑 또 다른 갈등 뭐가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의 감수성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는 생각이 없어요. 특히 딸이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한참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완전 많지, 13살이면. 네, 뭐 제 거 립스틱 같은 거 좀 바르고 다 이렇게 하면 너는 지금 막 다른 거 정작 해야 될 거 아니고 외모 이런 거만 지금 신경 쓰냐? 당장 지우고 와. 막 이렇게도 하고 또 제 거 뭐 짧은 치마 입고 막 춤춘다고 왔다 갔다 하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뉴스에서 무서운 범죄 나오는 거 못 봤냐? 그렇게 짧은 거를 입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연예인 방탄을 이제 한참 너무 많이 좋아해요. 방탄소년단 얘기를 늘상 굉장히 많이 해요. 들어줘요. 그런데 평소엔 좀 듣다가 기분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제부터 방탄 얘기 금지, 연예인 얘기 일절 금지,
방탄 노래 부르지도 마. 막 이러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말해도 될 걸 너무 좀 호통치듯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스로 소통을 좀 막고 계시네. 저도 좀 부모님한테 저도 화를 많이 내고 아빠한테 혼날 때 막 엄청 막 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부모님이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삐딱선을 맞아, 탈 맞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립스틱을 바르고 이제 엄마 화장실 하는데 그런 화장품에는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안 좋아요. 또 한 가지는 범죄가 갈수록 낮아져 갖고 초등학교 범죄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만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좀 계속 따라고 진짜 소통을 잘 해야지. 방탄소년단 같은 거 뭐 얘기 나오면은 그냥 같이 좀 받아주고 그렇게 하시죠. 왜 또 못하게 하고 그래요? 방탄소년 얘기를 하면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2, 30분 동안 계속 방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저희는 저 학교 얘기나 듣고 뭐 싶어 친구들 하시는 얘기나 얘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듣고 싶은데 그게 지금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죠. 어떤 애들이 요즘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조금 얘기하고 친구랑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는 듣고 싶어 하지만 애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아니 방탄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른다고 그러는데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 혹시 방탄 노래 중에서? 봄날하고 아이돌하고 에픽한인가 3-4곡 정도는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한테. 야, 아빠 부르면 좋다, 야. 네,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에 다운도 받고 차에서도 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진이라고 했나? 진? 네. 진 팬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니 잠깐만요. 엄마가 누구예요? 슈가 좋아해요. 슈가. 그래도 아빠가 딸에 관심 있는 거를 아버지도 관심을 가지려고 방탄 노래도 계속 다운받아 노래도 듣는 데잖아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일관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가 더 많고 이게 학교에서도 주눅든 게 남아있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적극적으로 사귀지를 못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속상해요. 지금 첫째 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둘째 딸은 뭐 남편을 좀 잘 따라요? 크게 이렇게 뭐 많이 다르진 않아요. 가령 제가 집안일 하다가 애기 잠깐 책 좀 읽어줘. 뭐 설거지하고. 그러면 책 읽은 지 한 1, 2분 딱 됐는데 갑자기 아야! 막 이런 소리 나요. 그래서 가보면 막 애를 혼내고 있어요. 혼내고 애가 막 울고 그래서 왜 그런지 가보면 애기가 막 장난으로 얼굴을 좀 때렸는데 그걸 정색하면서 너 지금 아빠 얼굴 때렸는데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떼고 도망가? 막 이러면서 애를 혼내고 이러니까 장난 너 어디서 도망가 이게 아니라 진짜로 정색을 하면서 막 애를 회초리도 어떻게 들면서 막 너 아빠한테 똑같이 맞아봐야 너도 아픈지 알지? 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하니까 아니야? 아유 우리 시계 그래 시계 이러고 이렇게 딱 때렸다 그러는데 아빠를 놓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딸한테? 근데 각도가 참 예술이네. 신동엽 안 들리잖아요. 진짜 딸은 지거든. 아니 4살이면은 아빠랑 장난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장난치는 게 정도가 넘고 손으로 제 입술을 쳐갖고 입술이 터져갖고 피가 줄줄줄줄 흐른 적도 있거든요. 줄줄줄이 그러다 말았겠지. 뭐 줄줄줄줄 이렇게 나왔겠어요. 저 과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진짜 막 줄줄줄줄 막 이래요? 지금 기억이 없어요. 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또 특별히 두 딸이 나와줬다고 합니다. 어디요? 딸 왔구나. 딸들이. 귀여워. 다현이는 어때요? 아빠한테 자주 혼나는 편이에요? 아빠가 자주 화내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아우 착하다. 또 효녀예요. 네, 착하네, 착하다. 아빠 이렇게 민망하지 않게. 네, 맞아요. 혼날 때는 어떻게 혼나요? 그 좀 소리 지르는 편이 이놈. 기도 하고. 잠깐만 지금 동생이 이놈 이렇게 아빠가 혼낸다는데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네. 이놈. 근데 아빠가 이렇게 화내고 그러면은 사실 되게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기분이? 좀 속상해요. 어떤 식으로?
그 방 청소를 하려고 가는 도중에 아빠가 왜 안 하냐고. 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거 제일 싫은데. 가장 속상할 때는 언제였어? 아빠한테 혼난 것 중에. 옛날에 동생이 그 동생이 얘인 거죠? 네. 울다가 떨어졌는데 저 때문이라고 너무 뭐라고 해서. 우리 동생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아빠가 다민이한테도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아빠가 저 이놈 해봐. 이놈의 소. 아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자꾸만 여잔데 이놈 하니까. 정체성 헷갈리죠. 그러면 지를 수 있죠. 네. 평소에 아빠가 잘 놀아줘요, 다민이랑? 아니 엄마가 저 놀아주는데 아빠가 저 책 안 읽어줘요. 아빠가 책을 안 읽어준대요. 그럼 아빠가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예요? 아빠한테 회초리 맞았을 때 기억나요? 아빠한테 회초리 맞았을 때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기억력이 엄청나게 많이. 할 때인데? 회초리 어디 맞았어요? 손바닥 맞았어요? 엉덩이 맞았어요? 발바닥 맞았어요? 발바닥! 기억하네. 손바닥? 그러면 아팠어요?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빠. 기분 자존심도 상했어요? 근데 내가 맞을 짓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을 짓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왜 아빠가 왜 때렸어요? 저 아빠가 저 안 놀아준다고.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아빠가 때린 거예요? 아빠가 놀아달라면 놀아줘야죠. 저 때는 동화책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이 읽고. 네. 지금 어머님 막 웃다가 막 눈물 찔끔찔끔 아, 흘리다.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자존심이 상했대잖아. 아버지, 애들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맞은 아픔보다 자존심이 상했대잖아. 야, 기억하고 있어. 아니, 우리 다민이는 아빠가 좋아요? 아니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야, 이건 안, 그거는 아니다. 안 좋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빠 눈 찔렀던 거예요? 아니, 둘이 성향이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둘째는 너무 명랑하고. 예,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빠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은이한테 큰애한테 2번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큰 딸이 손대는 거 싫어해, 아주.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아빠한테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큰딸 질문 하나만 딱 할게 해볼게요. 우리가 아빠가 혼내면 잘못했습니다 막 그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표정 없이 아빠가 혼낼 때 가만히 있는다며. 왜 그런 표정이 짓는 거야? 뭐 제가 얘기를 하면 아빠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내분과 친한 동생분이 나와주셨어요. 그럼 언니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죠. 특히 저희 큰 다현이가 이렇게 어릴 때 다민이만 할 때 형부하고 사이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 아닌가? 이 언니가 이런 정도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둘째 낳고 많이 좋아졌는데 걱정되는 게 사실은 저도 다현이었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그렇지. 아이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면 막 대들고 반항하잖아요. 그렇죠. 다현이는 워낙에 순한 기질의 아이라서 대들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혼나면 되게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죠. 또 오래 남잖아요. 그게. 네네. 요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덜하기는 한데 예전에는 좀 심각했던 적이 있어서 자기 좀 그 화가 나는 상황을 주체하지 못하면 문을 쳐가지고 방문이 부서진 적도 있었고 애기랑 안 놀고 게임한다고 뭐라고 하면 키보드를 이제 미쳐가지고 부서진 적도 있고 뭘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애를 좀 잠깐 봐달라 이렇게 하면 나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데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 막 그러면서 아이 신발 양발 막 이래가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대화도 안 되고. 좀 항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사를 이제 세종으로 오면서 집사람이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제가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실험을 하면 서 있거든요. 피곤하고 화학약품도 만져보면 집에 딱 오면은 집사람이 말투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설거지 해놔, 청소해놔, 애기하고 놀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육아를 이걸 하고 있으면 남편이 저 일을 알아서 좀 해주면 그렇지, 좋겠는데 그러면 좋은데 생전 안 하니까 저는 그게 말투가 곱게 안 그렇지, 나가고 곱게 안 나가는 남편은 그 명령투로 얘기한다고 이제 그렇지. 받아들여서 상당히 기분 계속 나빠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제가 싸움이 고치려고 되는 하지만 잘 안 돼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제가 너무 겪는 거라서 저를 돌아보게 하는 대화였어요. 혹시 데이트 하세요? 가끔씩? 두 분이? 네. 잘 못해요, 현실적으로. 뭐 애가 둘이니까 더 그렇고. 결혼하고도 데이트는 해야 돼요. 맞아. 그때 맞아. 그때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많이 막 하셨어요? 많이는 못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제가 겪는 것들이라서 저도 화나고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차체 안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은 일과 갑자기 연결돼 있어. 아니, 그러면 진짜. 집에 가서 이제 미래는 미래대로 만들어준다 그러고 서로 스트레스를 할 때 또 아이를 봐야 되고 할 상황에 이런 경우가 저도 있죠. 맞아요. 주말에는 가족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어때요? 졸으면 나가기는 해요. 근데 나가도 직접 아이 손잡고 데리고 다니는 건 다 온종일 제가 데리고 다니고 아빠는 딱 가방만 메고 한 2, 3m 떨어져서 틈틈이 핸드폰 계속 보고 사진도 기념으로 이렇게 같이 좀 찍고 해야 하잖아요. 자기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사진을 아, 그거 유머잖아요, 유머. 유머가 아니고 안 그래서 찍어요? 안 찍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늘 살짝 몰래 찍어요, 그냥. 가족끼리 사진 찍은 것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엄마하고 딸들만 있는 거. 뒷모습. 저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아니, 이거 돌아봐 달라고 했어요. 같이 이렇게 셋이 나오게 찍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슬쩍 돌아보는 정도.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전부예요? 안 됐죠. 아니 가족끼리 사진은 왜 안 찍어요? 스파이예요? 스파이가 아니고 제가 21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지금 진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예. 그 병원에서 한 3년간 생활하니까 우울증이 와갖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어색하고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찍고 싶지 자연스럽지가. 네, 그래서 웃으시는 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웠는데 사진을 찍을 때 되면은 이게 어색한 웃음이 되는구나. 네, 되게 이상하게 아 그럼 나오더라고요. 그때 사진 찍을 때 꼭 웃지 말고 다른 표정, 뭐 자기만의 표정 같은 거, 볼을 이렇게 막 빵빵하게 한다던가. 바람 한번 넣어보시죠, 여기. 아, 왜요? 그걸 안 되겠네. 우리 딸 옆에 이렇게 안고 한번 이 화면에 그래, 두 우리가 분, 사진 두 한번 분 찍어보자, 지금. 딸이랑. 딸 어깨 동무해갖고. 딸 앞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하나 볼로 빵빵. 하나, 둘, 셋. 너무 놀래고 있어 지금. 아빠 차라리 화를 내. 그게 익숙해. 앞으로도 이런 훈육 방식은 계속 고집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욱하는 거를 좀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예, 저도 제 성격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집사람한테 잘하고 큰애한테도 더 신경 쓰도록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아이가 만약에 밥 먹다 밥을 남겼다. 밥 갖다 버려! 굶어! 지금 만약에 밥을 남겼다. 그럼 아빠 한번 연습해봐요. 이 쌀은 시골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거야. 이 쌀은 시골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고 또 시골에서 일해봤니?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춘기 딸을 가진 집은 지혜롭게 해요. 밥을 남기고 그래 우리가 너무 많이 펐지. 좀 다이어트 하려는구나. 좀 그렇지. 덜어줄게. 그렇지. 이거군요. 차라리 너가 딱 먹고 싶은 양을 엄마한테 요만큼 달라고 그래. 예전에는 그냥 그래서 밥그릇을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자고. 우리 아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사랑을 좀 많이 쏟아주고 관심을 가다주고 그래서 많이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같이 함께 좀 고민을 해봐주고 그러면 우리 큰아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네. 현혁수 씨부터.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에요? 네.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욱하지 마시고 아이 때문에
두 분이 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생각했는데요. 신이 왜 눌러? 저랑 너무 같은 입장이라. 이야기들이라서 저는 지금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기분 파면은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조차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님의 입장에 공감을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결과 보여주세요. 우리 아빠는 160표를 얻었죠. 자, 발표 나왔나요? 아, 92. 답 없는 고민. 안녕하세요. 경주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8년 전 남편과 사별 후에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전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아들 역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아빠의 다양하네. 아들 밥 먹나? 안 먹었으면 너 차려줄까? 아들 밥 먹냐고? 아? 먹었다고. 꽉! 문 닫고 들어가 버리죠. 올해 23살 먹은 제 아들은요, 당최 제 말에 대꾸를 안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는요, 띵동띵동띵동띵동. 자, 편지 왔습니다. 이게 뭐고? 어? 이 합격 통지서이가? 아들, 네 어디 대학교 지원했나?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네가 지금 4촌기가 5촌기가 와 말을 안 하는데 아파트 앉아봐라 좀 얘기 좀 하게. 어? 피곤타. 대체 아들은 왜 저랑 대화를 안 하려는 걸까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아들의 속마음 좀 오늘 꼭 듣고 싶습니다. 어때요? 사연 들어보니까 우리 직접 연기도 하셨는데 무뚝뚝한 아들. 저랑은 너무 안 맞는데요. 네, 저는 TMT라 그래서 투머치 토커.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저는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제공하고 남들이 할 말도 제가 다 하고 대변도 다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벌써 들어갈 때부터 사랑해 지와이야 이렇게 들어가서 엄마가 합격했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엄마는 합격했어요. 유해준 버전으로. 엄마 제가 합격을 했어요. 딱 붙어버렸네. 재밌겠다. 왔는데 밥 먹었어? 그러면 영자 언니랑 같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 그냥 하나하나 먹었지요. 맛있게 먹었지요. 이런 아들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타이거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사춘기 지나서 말하기 싫잖아요, 엄마랑. 그지. 아버지 손잡으면은 괜히 막 오글거리고. 근데 사랑은 되게 깊었죠. 깊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표현을 잘 못했는데 일곱 명 안 온 것도 모르셨어요. 아마 30대 알으셨어요. 30대? 네. 30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1위에서 인기가요. TV 보고 하셨구나. 네네네. 자, 우리 말 없는 아들 때문에 답답한 우리 어머니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수다스러운 아들이 좀 맞은가요? 예, 무슨 오늘이 예. 엄마가 바라는 아들. 자, 어머니 박수로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아들이 진짜로 여기 사연되는 말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이신 거예요? 제가 투명 인간인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제가 묻기 전에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축구를 찼는데 내가 몇 골을 넣었어. 그래 됐는데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애가 조금씩 말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춘기 때 중학교 올라가면 다 대부분 말 없어지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때 말할 때 지금 몇 살이죠? 20살요. 아, 지금까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걱정인 거죠. 한번 제가 우편물을 하며 보니까 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건지라고 또 보니까 실용 전문 대학교라고. 실용음악. 예, 대학교라고 그래 떠 있길래 뭔지 씹어서 보니까 합격증이에요. 어느 학교 갈지 고민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안 하고 전혀 안 했어요, 저한테. 지원자 결정하고 지원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임원을 맡게 됐어요. 그것도 저 같으면 너무 기뻤어. 엄마 전화해서 엄마 오늘 있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임원 역할을 맡게 됐어. 이러고 이렇게 그거 해주기를 바랐는데 원래 이제 투머치 토커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제 나 이문이 스타일이에요. 됐어, 이문이 됐어.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쫙 앉아있는데 나한테 해달라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 내가 했지. 이런 얘기 좋을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 한 분은 있잖아요. 학교에 갔다 오는 걸 또 보고 어깨가 축 처져 있길래 승구야 수고했어. 엉덩이를 툭툭 쳤어. 툭툭 치는데 제 손을 이렇게 탁 뿌리치더니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순간 숨이 탁 멈춰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톡톡 치신 걸 살짝 잡았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밥 먹자고 하거나 뭐 그랬더니. 승구야 저녁 먹자 이러면 이따가도 안 나와요. 승구야 저녁 먹자고 그러면은 알았다고 잠깐만 이러고는 안 나오니까 왜 대답하고 안 나오는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네 엄마한테 왜 대꾸 안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하기 싫었어. 그냥 엄마니까. 그냥 엄마니까. 그때만 해도 사춘기니까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요즘은 떨어져 있으니까 경주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전화를 한번 하면 전화도 안 받지. 어떻게 지낼까? 밥은 먹었을까? 야, 아들이 얼마나 답이 없는지 이거 일단 먼저 캡처된 화면 좀 먼저 보고 갈게요. 깨똑 캡처된 겁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걱정되잖아. 아들아 전화를 왜 이리 안 받아? 엄마 걱정되게 무슨 일 있어? 아들아 전화 안 받네. 이거 보면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해. 그리고 또 한 7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어머님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계속 엄마 지금 혼자만 계속 비슷한데요? 엄마 혼자만 계속 얘기하시는 아들아 거야. 전화 안 받네. 아직까지 감기는 좀 어떻노? 전화 안 받으니까 엄마가 더 걱정되잖아. 이거 보면 엄마한테 꼭 전화해.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다 외웠어요 지금. 예. 아들아 걱정이다. 와, 어머니도 진짜 대단하시다. 또 있어. 또 있어요. 자, 어머니 봐봐. 자, 아들 봐.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just 비즈니스. 아니, 잠깐, 나 처음엔 아들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들 이름을 너무하네. 엄마한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가 뭐야. 거래처도 아니고. 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의 각별한 게 저 바탕 화면이 아들 사진이에요. 네. 그쵸?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지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깨똑을 보내시고 진짜. 자, 아들 안녕하세요. 엄마 싫어? 아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하고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 그날 다 전화는 해요. 역시 하시는요, 뭐? 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받는 게 좀 많긴 하죠. 그렇죠. 받는 거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엄마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긴 돼요. 제가 원래 좀 많이 무뚝뚝한 편인데 유독 엄마한테만 좀 더 무뚝뚝하게 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 좀 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네, 이제 제가 육상 선수를 한 4년? 5년 했는데 이제 네. 골반을 다치고 운동을 이제 좀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부터 좀 방황을 한 사춘기에다가 이제 그것까지 겹쳐서 제가 생각해도 심했었어요. 좀 만약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방 안에 아예 들어가서 아예 안 나왔어요. 다 싫어서. 근데 대학교 지원할 때는 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 대학교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건 너무했다. 진짜 이건 경기에서 너무했다.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는데 여기 학교에서 특강 같은 거를 했었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학교 면접을 볼 수 있대요. 그냥 뭐 합격하겠나 싶어서 면접을 보고 저도 약간 까먹은 상태? 까먹고 있었어. 저도 약간 기억 잘 못하는 상태로 그냥 혹시나 지내고 이렇게 있었다가 던져보자 그러고 한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전화 와서 이거 합격 통지서 뭐냐 하길래 그때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미리 얘기를 다 했으면, 해주시면 제가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하고 그렇지. 제가 그걸 했을 텐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다른 중요한 일들도 좀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가 저렇게 문자를 계속 주면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학교 가서 이제 문자를 보고 나중에 전화를 해줘야지 하고 계속 시간이 계속 흘러간 것 같아요. 깜빡 잊어버린.
아까 엄마의 문자 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는 거죠. 이게 사소한 걱정이 되게 심해요.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무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 오늘 무슨 일 있냐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네, 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없는데 해도 솔직히 말해라면서 무슨 일 있냐면서 제가 만약에 친한 친구가 엄마랑 아는 사이면 가끔씩 물어봐요. 너 요즘 걔랑 연락하냐면서 그러면 걔랑 아니 연락 요즘 잘 못하는데 하면은 그 말 하자마자 바로 또 너 걔랑 싸웠냐면서 아니야, 너 싸운 것 같아. 맞아. 뭐야, 넘겨 짚어서 그냥 미리 걱정을 하시는구나. 저도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좀 짜증 내게 되고 우리 애가 태어날 때 좀 작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장수술을 했어요. 저도 됐을 때요. 조그만 때네. 본인이 아파도 엄마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한다. 근데 그런 거부터 먼저 저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건강상 문제 아파요? 전혀 없어요. 완전 건강해. 네, 그 엄마가 좀 사소한 걱정이 좀 크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남들 다 걸리는 사소하게 감기 같은 거 하나만 걸려도 요즘 독감 유행한다더라. 독감 아니냐 이러면서 더 심하게 그걸 하니까. 아드님을 이렇게 걱정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좀 내성적인 게 있어요. 내성적인 게. 예.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 방황했던 때 이후로 좀 친구 만나는 것도 조금 꺼려 했었어요. 지금은 엄마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친구도 많고 막 그래요? 기숙사 친구들도 처음에는 되게 저보다 서먹서먹하지. 키도 크고 막 무섭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친구들 만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아들 하면서 이제 엉덩이를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 싫거든요. 그게 나를 아직도 애 취급하는 것 때문에 본인도 우리가 엄마 손 탁 쳐가지고 되게 좀 그때. 서먹서먹했다면서요. 솔직히 기억은 잘 못해요 그때 저는. 근데 아주 이제 반사적이었던 거 보네, 그러면. 네, TV 보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뭐 갑자기 막 와가지고 얼굴 꼬집거나 얼굴 막 이렇게 뭉개고 그냥 계속해요.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하면 한 번만 하고 계속 또 해요. 이렇게까지 할 나이는 아닌데 이제 계속. 아니, 나 근데 완전 이해가는 거야. 나도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나이 돼도 계속 이렇게 그만 주고 막 이런 거 할 것 같아.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일인데 보건소를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경주랑 서울이랑 고속버스 타면 이제 4시간 그렇죠. 넘게 걸리거든요. 엄마가 전화가 와서 같이 보건소 따라가겠다고. 그거 보건소 잠시 갔다 오는 건데 그걸 따라오겠다고 해서 제가 겨우 말렸었어요. 예, 물 밖에 내놓는 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옆에 친구들이 이제 키 크고 덩치 커서 무서웠던 친구들이었어요. 서울 친구들인가 봐요. 예. 네,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아들이 좀 내성적이라 걱정이시라는데 어때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구가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좀 말 잘하고 좀 재밌고 애가 좀 유쾌하거든요, 되게. 인싸구나, 인싸. 말을 좀 재밌게 해요. 핵인싸, 핵인싸. 그래서 되게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고 발표나 그런 것들도 되게 당차게 잘하고 그 학회에서 홍보부 부장을 하고 있어요. 홍보부 부장을 하고 있어요. 홍보부장? 네, 부장을 하고 있는데 몰랐어요. 그것도 타인을 통해서 그때 들었어요. 아까 옆에서 권혁수 씨가 인싸구나 인싸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인사이드. 핵인싸는 그 중에도 아주 그냥 메인급.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 그러면 신동엽 씨도 인싸 중에 하나죠, 뭐. 그죠? 우리도 그런 거 따자. 그럼 젊어 보이잖아. 예, 인싸죠, 인싸. 다 핵인싸야. 누가 인싸예요? 예, 예. 인싸. 전 아싸요. 아싸예요? 아싸구나. 야, 난 가오리야. 아싸? 그럼. 옆에 친구 좀. 옆에 친구는 인상을 좀 피면 내. 그래요. 공공연히 볼 때 성구는 어때요? 되게 소극적이어서 애가 친해지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친해지니까 되게 똘끼 있고 재미있고 활발해서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아요. 친구 인기도 많대잖아. 어차피 말했으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준 똘끼 하나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어머니 더 걱정하겠다. 그래, 그건 엄마 걱정할 것 같아. 이 친구가 춤을 되게 잘 춰요. 아들은 이미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못 못 들었고 춤추는 것도 못 봤고 저 앞에서는 완전 애기였으니까. 친구는 좀 무뚝뚝한 편인 것 같은데 우리 봉건 친구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진짜요? 아, 그게 안 느껴져 갖고. 근데 저는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아, 그러면 엄마가 밥 먹었니? 하면 뭐라 그러세요? 저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랑 문자도 가끔 해요?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통화를 꼭 해요. 본인 전화해요? 받아요? 제가 통화를 좀 더 자주 하는 편이에요? 덜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친구들은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좀 섭섭해요? 아니면 다행이에요? 섭섭한 게 없다면 거짓말이고 다행인 거는 엄마가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보다 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저희 오빠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얘기 지금 들어보면 저는 오빠가 되게 내성적이고 막 당하고만 살 것 같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성격이었더라고요. 임원도 하고 발표도 막 그렇죠. 나도 하고. 우리 두 분은 어때요?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기간에 통화 한 번씩 해요? 저는 제가 먼저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아빠가 팬이에요. 아빠가 얼마나 엄청 좋아. 찾아보시고 맨날 딸 뭐해, 밥 먹었어, 뭐 했어 진짜 하루에 몇 개씩 오거든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살짝 귀찮아서 답장을 좀 늦게 하거든요. 저도 마음이 조금 약간 이해가 이해가 가는 것 돼요. 같아요. 근데 그리고 더 심해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에 제 사진을 딱 자리마다 붙이시고 바깥에 랩핑하신다 그런 걸 제가 가서 빌면서 말렸거든요. 제발 그것만은. 이야.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있으세요, 언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수아마비로 막 이렇게 한쪽이 많이 불편해요. 어머니께서? 예. 그렇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좀 부끄러운 일인데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먹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죠. 상황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성구가 갖고 싶다는 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성구는 너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 엄마한테 왜 말도 안 하고 엄마가 묻는 말에 대꾸도 안 해? 이러니까 엄마 왜 나만 낳았어? 때까지 혼자 지내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냐고 그런 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죠. 지금 그 배정남 씨 배우, 모델 겸 배우, 외할머니 손에서 혼자 자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자취생활 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독립심이 점점 커지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일찍 깨달아서 지금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들도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털어놓지 못한 얘기가 있을까요? 잠깐만. 지금 표정 보니까 살짝 엄마한테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게 말이야. 늦게라도 지금 하나 얘기해봐. 아니, 저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친?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 두고 잠깐만.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할 때 지금 저 비니 쓴 친구가 갑자기 싹 봤어요, 이렇게. 여자친구는 없어요. 근데 본명은 뭐 얘기해봐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니, 성구가 여친이 있었던 적도 없어요, 대학교 와서? 있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정확하게 대답해줘서 고마워. 아니 나는 성구가 알아야 되는 게 미리 상의하는 거고 나중에 통보하는 거는 엄마의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엄마는 혹시 내가 몸이 좀 아프고 그래서 혹시 얘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을까. 성구가 엄마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엄마를 존중한다면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미리 여쭤보고 상의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너 내 아들이라면 되게 많이 맞았어. 오늘 사실 아들이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고 엄마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지금 없다고 했거든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엄마 앞에서 좀 노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눈 보면서 해 이제. 언젠가 너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 촌스러운 반주에 가사도 없지만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보만 있게 돼 바보처럼. 어머니, 우리 아들 잘 컸어요? 네, 잘 큰 것 같아요. 노래 보시니까 어때요, 노래? 생각보다 잘해요? 아니면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어머니,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여태까지 제가 승구한테 제 생일날 엄마 생일 축하해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그리고 생일 선물도 받아보고 싶고요. 엄마가 먼저 승구야 어디 아파 하려고 전화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엄마 뭐해 오늘 저녁은 뭐해 먹었어 이렇게 아픈 데는 없지 이러고 전화해주면 저는 참 그래 그거는 겨우 그거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좀 늘렸으면 좋겠구만.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돼요? 이틀에 한 번. 네, 노력을 해볼게요. 자, 어머니한테 마지막 한마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심하게 걱정을 했었다면 정말 미안하고 내가 앞으로 더 고치도록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사랑하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하자. 애들은 뭘 쑥스러워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 권혁수 씨부터 박수 가겠습니다. 어머니께 연락 안 드리는 거 다 핑계예요. 제가 해보니까 다 핑계더라고요. 서툴고 약간 어색하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생신 파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미리 깔아놓고 다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들 그런 거 몇 개만 전송해 주셔도 어머님 하루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유, 노력해 주세요.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찔끔찔끔하지 그만. 자, 결과 보여주세요. 몇 표? 57표. 이렇게 해서 냄새나는 남자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는 고민 우승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볼 때